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그대를 만나기 전에. 안도현.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빈 들판을 떠돌다 밤이면 눕는 바람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긴 날을 혼자 서서 울던 풀잎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집도 절도 없이 가난한 어둠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바람도 풀잎도 어둠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지도 몰라. 네, 이 사연은 안도현 시인의 그대를 만나기 전에인데요. 이 시를 썼었던, 이 시가 들어있었던 그대에게 가고 싶다는 바로 80년대 말에 안도현 시인의 그런 절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던 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대는 단순히 사람만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안도현 시인의 건틀비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죠.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방송에 제 노래를 신청곡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트는 것은 보통 뻔뻔스러워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오프닝 멘트를 운이 좋으면 그 전날에 정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날 아침에 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스튜디오로 들어오기 직전에 정하기도 하죠.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참 마땅한 오프닝 멘트 할 게 없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욕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말이죠.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 종북몰이 이런 거에 대해서 개탄하는 것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또 오프닝으로 해서 부담 주기 싫고 이런 가운데 속보가 뜨더라고요.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로 판명이 났는데 재판부가 판결을 유보한 끝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유죄는 선고하지만 처벌은 안 한다는 그러한 취지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거고요. 안도현 시인은 이것에 불복하고 항소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보면서 참 답답하고 화가 나고 아니 지금 국가기관에서는 김직원인가요? 소송비용까지 국정원에서 대가면서 3천만 원 대가면서 저러고 있는데 당장의 범죄 행위거든요. 이건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얘기를 해보자고요. 통합진보당 의원이 끼어있는 그런 모임에서 실제로 레이더 시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네. 뭐 어디를 타격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걸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그거는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로 한 게 아니고. 그러나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이런 곳에서는 실제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국가기관의 선거에 개입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란을 획책한 거고 내란 행위인 것입니다. 당연하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니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물타기를 하거나
고유의 업무라고 강변하면서 말이죠. 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점을 지적하실 분들은 저 말고도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얘기 좀 안 하고서 살면 안 되나. 예. 다 아는 얘기니까 끄덕끄덕 대면서 알았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즐겁게 웃으면서 좀 힘을 비축하고 밥도 먹어가면서 즐겁게 밥 먹는 시간에 말이죠. 밥 먹는 시간은 즐겁게 먹어야 되잖아요. 소화불량 이러면 안 되고 말이에요. 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식사 시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못 들으시는 분들이 제법 계실 겁니다. 그죠?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또 혼자서 먹는 거라 그러면 모바일 기기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짜장면 같은 거 배달해서 먹을 거면 사무실 컴퓨터 켜서 들으면 되겠지만 동료들이랑 어울리려면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고민 끝에 안도현 시인의 시를 하나 낭송하고 거기에 제가 곡을 붙인 그대를 만나기 전에라는 곡으로 오프닝을 했습니다. 오프닝은 보통 신나는 노래로 하거든요. 점심시간에 방송이니까 말이죠. 네. 그 원칙도 깼습니다. 이 그대를 만나기 전에는 1997년에 제가 작곡을 처음 시작했을 때 시에다가 곡을 붙였거든요. 근데 시 노래를 많이 썼습니다. 그때. 아주 초창기 곡 중에 하나입니다. 제 선배 작곡가 이등병의 편지 또는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등을 작곡하신 김현성 선배의 말에 따르면 작곡하는 사람들은 작곡 인생의 초반부 그리고 끝에 원숙해졌을 때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온다. 왜? 처음 곡을 쓰기 시작할 때는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느낌의 심플하지만 선율이 살아있는 곡들을 쓴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심보다도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서 중간에 들어가면은 기교가 많이 섞이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테크닉은 높을지 모르지만 좋을지 모르지만 감동이 적은 노래들이 나올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원숙해진 그런 노래들이 또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대를 만나기 전에는 바로 그 당시 제가 작곡을 처음 시작할 때 만든 노래였죠. 이 노래는 김현선 선배로부터 칭찬을 받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1998년에 제가 속해 있었던 포크그룹 노래마을 4집에 지금은 밤무대, 카페 무대에서 라이브 무대에서 정말 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깃발을 날리고 있는 이성욱 씨가 당시 노래마을 막내였는데 이성욱 씨가 이 노래를 녹음을 했고요. 4집에 제가 솔로로 독립을 해서 처음 냈던 1집에 이 노래를 수록하고 왠지 모를 사심 때문에 2집에 다시 새록을 했었습니다. 제가 두 곡을 말이죠. 유일하게 2번 수록을 했습니다. 이 노래랑 나란히 가지 않아도. 나란히 가지 않아도는 2002년도에 녹음했던 2003년에 녹음했던 2집 그 버전이 너무 아쉬움이 많고 또 이 노래는 자주 부르고 그러니까 반주를 새로 녹음하자라는 기분으로 작년에 5집 할 때 반주를 새로 녹음하다가 에이 노래도 하자 그래서 노래하고서는 보너스 트랙으로 돌렸죠. 그대를 만나기 전에였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주민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요. 벌써 가입하신 분이 계십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새벽 빛깔 이야기. 네. 님, 네, 새벽 빛깔 이야기님 반갑습니다. 이 새벽 빛깔 이야기. 새벽은 때고요. 빛깔은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청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아우르는 그런 멋진 닉네임이군요. 별명이십니다. 부천의 원미구, 원미동이 있죠. 부천의 원미동이라는 지역은 그냥 오래된 동네 하나인데 원미동 시인이라고 하는 연작 소설 있죠. 양규자 씨인가요? 그것에 의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문학의 힘이라는 건 높습니다. 섬진강은 가장 큰 강은 아니에요. 아담한 강에 속하죠. 그러나 굽이굽이 아기자기한 멋이 있고 정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섬진강은 바로 김용택 시인 덕분에
다른 어떤 커다란 긴 강보다도 더 많은 지명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많은 분들에게 문학적 상상력을 일으키게 하죠. 화천은 화천댐 말고는 별로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춘천 옆에 오지 그 정도였는데 이회수 소설가를 모시고 이회수 소설가가 거기에 둥지를 틀면서 이제는 단순히 화천댐 또는 빙어축제 이것만 얘기거리가 되는 게 아닌 그런 전국적인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화의 힘, 문학의 힘 아니겠습니까? 안도현 시인. 이분이 최고의 시인은 아닐지도 있어요. 인기가 높은 시인이고 또 연호라는 그런 우화, 100쇄를 넘게 찍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모든 베스트셀러가 명작이 아닌 것처럼 안도현 시인의 글이 문학적으로는 가치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떤 분들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이분의 시가, 이분의 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따뜻한 방향으로. 연산제 함부로 차지 마라. 뭐 이런 거 말이죠. 얼마나 섬찟하면서도 통찰이 있습니까? 예. 그대를 만나기 전에 같은 따뜻한 시도 있고요. 연어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슴 시린 읽고 나면은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가슴이 시리면서도 애틋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생명에 대한 그런 경외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책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그만큼의 명성, 그만큼의 부를 축적하고서 똥물을 뒤집어 쓸 걸 각오하고 정치판에 나선 겁니다. 그것도 이분이 출마한 건 아니죠. 예. 선배 시인인 도종환 시인에게 정치는 형님이 하세요. 문학관 내가 지킬 테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후문도 있습니다만. 에로스 라마조띠의 곡을 첫 곡으로 신청을 해주셨네요. 자, 듣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느라고요. 지금 늦을 뻔했습니다. 항상 돌아가야 되는 데 있잖아요. 그죠? 방송국도 항상 돌아가야 되잖아요. 쉴 수가 없잖아요. 정식으로 쉬는 날 빼놓고는 누군가는 항상 방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녹음 방송을 하더라도 누가 지키고 있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두 모여갖고 회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항상 보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체가 모여서 회식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자가 계속 바꿔가면서 회식하다가도 나가야 되고 다시 교대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9월 말부터요. 제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날 현대건설 본사가 있는 개동 있죠. 그 근처에 있는 아담한 한옥 카페에서 한 40분씩 노래를 합니다. 뭐냐면 거기 취직한 건 아니고요. 모 병원 노조의 프로그램에 맞춰갖고 하는 거거든요. 병원이야말로 절대로 업무가 마비되면 안 되니까 그 노조원들을 조금씩 적게는 한 10대 명, 많게는 한 40명 정도씩 교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주로 북촌의 역사 탐방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이제 노조 간부와 간담회하고 마지막에 제 음악회를 하는 거거든요. 각 부서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참여를 하는 거죠. 네. 이따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우리 모여갖고 가능한 사람들. 네. 정승주 아나운서는 다른 일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Heal the World, 마이클 잭슨이 남긴 참 아름다운 곡이죠. 마이클 잭슨, 가슴이 짠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남겼지만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적당한 명성, 적당한 유명세,
이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마이클 잭슨처럼 유명할 바에 아예 철저하게 무명으로 사는 게 더 인간적으로 행복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안동의 시인도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죠? 했는데 그동안 어떤 구설수에도 오르지 않고, 물론 전교조 선생님이었을 때는 해직되고 뭐 투옥도 되고 그러셨겠죠. 그러나 그 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대학 문창과 교수로 존경받는 시인으로. 야성이 강하긴 했지만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욕을 보고 계십니다. 생방송 게시판 가볼게요. JJ 킴님 너무 오랜만에 듣는 노래라고요. 저희 그대는 어디 있냐고 막 그러시는데, 일단 해외 생활을 접으시고 한국에 오셔갖고 한번 이렇게 물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랭번님 오셨습니다. 미셸 플라티니는 축구 선수 감독 이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유로파님, 귀가 호강한다고요. 고맙습니다. 가을 단풍님도 좋아하고 계시죠. 훈녀 아줌마님, 무섭습니다. 오늘 12시경에 중앙일보 직원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구독해달라고. 제가 목소리를 내려까면서 차분하게, 찌라시 신문이냐? 예, 중앙일보도 신문이냐? 찌라시니까 이만 바빠서 끊겠습니다. 공손히 전화를 끊었네요.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하셨군요. 참, 네. 사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겠죠. 한 번은 오래된 일입니다만, 세계일보라고 있잖아요. 이걸 구독해달라고 결혼 전이었군요. 반지하에 있는 저랑 여동생 둘이 살고 있었던 방 2개짜리 반지하의 집으로 왔었어요. 보니까 말투가 남도 사투리여갖고, 어디십니까? 광주 출신이래요. 그래서 그랬죠. 광주 출신이면은 광주 항쟁에 대해서 잘 아시겠군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세계일보가 광주 항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별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업이시겠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일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광주 출신이시라면은 어떠실까요? 대강 그런 식으로 해서 돌려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네. 공릉동 아줌마님 반갑습니다. 왕싸가지님, 박근혜는 김무성이한테 약점 잡힌 것 같고, 김한길이는 박근혜한테 약점 잡힌 것 같고, 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길이한테 약점 잡힌 것 같고, 왜 이렇게 답답하냐라는 이런 마음의 표현이실 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모든 정당은 표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칫 통합진보당 여기에 힘을 실어주면은 괜히 표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서 제 애매모호한 태도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거죠. 통합진보당을 지지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당의 해산 청구 이 사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죠? 통합진보당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합진보당을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지들 마음에 안 드는 시민단체는 해산할 수 있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본질이라는 것이죠. 전체주의, 파시즘입니다. 이런 거는.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군대 조직처럼 돌아가야 된다는 어떠한 반대 용납하지 않고 오와 열을 딱딱 맞춰갖고 일사불란하게 가야 된다는, 그것이 새마을 정신 아닙니까? 예? 유신 정신이고요. 군인 정신이고 박정희 정신 아닙니까? 혼자서 수제비 시켜 먹고 있어요. 이제 혼자 먹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자, 희망연무님도 울고 계시고 저도 울고 있고 정승조 아나운서도 옆에서 울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조합원님 여러분들 모두 울고 계시겠죠. 혼자서 안 생겨요.
저 그거 딱 한 번 봤는데, 정말, 천재 같아요. 그때 유민상 씨 특히. 표정도 그렇고. 맞죠? 유민상 씨 나오는, 예. 안 생겨요.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는 안도현 시인 말씀이 울컥했다고요. 이번에도 또 상식이 통하지 않네요. 하지만 안도현 시인은 감성 여린, 감수성 예민한 시인이기도 하지만 역전의 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후고 50이 넘은 그러한 장년이기도 하죠. 굳건히 버티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조합원 중에 오늘 수능을 본 자녀가 있으신 분 최선을 다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하며 파이팅입니다. 그 말이죠. 음악평론하시는 김창남 교수 계시죠? 그분의 첫째 아들은 지금 로큰롤 라디오라고 하는 인디밴드를 이끌고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수능 볼 때 이 트위터로 이런 글을 남겼대요. 자, 제 실력이고 뭐고 시험 올 때 똥이나 한 마리였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 좀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실은 저희 처조카가 오늘 수능을 보러 갔습니다. 실은 재수까지 하다가 재수 마치고도 시원치 않다고 느꼈는지 양이 안 찼는지 군대를 다녀와서 작년 10월에 제대를 하고 시험 삼아 수능을 봤죠. 그리고 오늘 또 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4번 보는데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고요. 푹 자라고 제 아내가 우황청심환까지 챙겨줬는데도 안절부절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자기도 아는 건데 우황청심환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저 재수하기 전에 시험 볼 때 어머니께서 우황청심환을 챙겨주셨는데 그거 먹고 졸려갖고요. 원래 먹던 사람이 그것도 적당한 양을 처방받아갖고 먹어야 되는 거지. 생전 안 먹던 사람이 그것도 하나를, 예? 진짜 졸려웠었어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였었죠. 오늘 밤에 말이죠. 밖에서 일 있으신 분들, 특히 술자리나 이런 거 있는 분들, 수험생들에게 뭐라 그러나 오늘 좀 시끄러울지도 모르겠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니 얼마나 과음하는 수험생들도 있을 테고 또 오버하는 수험생도 있을 겁니다. 오늘만큼은 시끄럽더라도 웬만하면 나무라지 마시고 이렇게 관닥에 넘어갈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은 수험생들한테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가뜩이나 스트레스 쌓이는데 무섭잖아요. 경기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INX AINXS 이게 무슨 INXSINSXES 발음이 안 된다. 아무튼 그렇대요. 예, 우리 그 정확한 발음을 자랑하시는 정승전 아나운서도 환영합니다. 포항에서. 네. 그렇죠. 과메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군요. 원래는 꽁치가 아니라 청어로 과메기를 했다 그러는데 청어를 찾아보기 힘드니까 꽁치로 하는 것이죠. 청어로 말린 과메기를 먹으니까 그 훨씬 좀 비린 느낌이 있더라고요. 왕싸가지님이 그 책 올려주셨고 휘아님 일어나가 아니라 다시 힘을 내어라 이 노래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일어나는 박강수 씨 버전으로 음원이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치우지아님 반갑습니다. 공릉동 아줌마님 생방이 맛 달달하라. 오랜만에 생방 들으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시에 나가서 방송 듣는다고요. 핑플님의 신청곡 들었습니다. 메짜비아 에로스라마조띠 였습니다. 다음 곡은요. 김범수의 노래를 듣습니다. To Me.